자, 돈키호테 일부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걱정되는 우리 집 가정경제 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나 노후에 대해서 막막하게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네, 머니퀸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청년 사업 관련 이야기,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위에서 큰 도움 됐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들은 일일이 알아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뭐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은 외출 자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자녀분들이나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좀 접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부 지원 사업들 가운데 60세 이상의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돈키호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돈키분들. 오늘은 또 부모님 세대를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 돈키분들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치매입니다. 치매. 저희가 사실 치매와 관련된 뭐 보험 이야기도 몇 차례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치매라고 하면 설마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우리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신다 싶으실 때는 맞아요. 겁이 너무 많이 나긴 하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문득. 주위에서도 부모님이 물건 어디다 두셨는지 뭐 기억 못 하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를 안 내시려고 숨기기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 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싶은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넘기고 근데 또 문제는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시기라는 게 치료 시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보통 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진단을 받고 또 꾸준히 약물 치료를 진행하시면 환자 증상을 더욱더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증상을 늦추는 다양한 약들이 엄청 개발 중이니까요. 맞아요. 또 잘 관리하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충분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질환들처럼 치매도 초기에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해야만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또 최근에 방금 최지혜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약들이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00명 중에 1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10명 중 1.4명이라는 거죠. 10명 중 1명을 넘는다. 네, 그러면 적지 않죠. 많죠. 네, 그런데 60세부터 69세 사이가 1.4지만 70세부터 79세 사이가 11.81%라고 합니다. 네, 급격하게 높아지는데요. 이제 80세에서 84세는 21.9%, 그리고 85세 이상이 38.6%로 굉장히 많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게 22년 자료거든요. 네. 요즘에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80대부터는 10명당 2명에서 4명꼴로 발병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남녀 이제 같이 조사한 건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10명당 2분 정도는 남성분, 10명당 4분 정도는 여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가족력까지 있다면 치매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또 수치로 알려주시니까 이건 진짜로 그냥 나한테는 아니겠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현실이다,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이런 노령화의 문제가 있었죠. 초고령화가 되었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나 뭐 치매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치매 가정과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요. 어떤 거라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2017년 9월에 도입된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치매 안심센터 안심병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 서비스, 뭐 장기 요양 서비스, 그리고 의료 지원 강화, 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졌어요. 네, 원래 급여 20% 이제 비급여 30%잖아요. 근데 10%로 낮아졌고 이제 치매 진단 검사에서도 보험이 적용이 다 됩니다. 검사는 원래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검사도 다 되고 또 장기 요양 등급 확대로 경증 치매, 이제 초기 치매 환자분들도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죠. 네. 네. 앞에서 그 쭈디님께서 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이 깜빡깜빡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일단 부모님이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병원을 좀 이제 찾아가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제 문턱이 좀 낮아졌는데 치매 안심센터의 협력 의사에게 무료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협약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중위소득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의 검진비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그런 증상들이 좀 자주 반복돼서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빨리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심될 때는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확정을 딱 받으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중위소득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100%가 207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120%라고 한다면 249만 원 정도 해당되니까 아마 월소득이. 네, 월소득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으시지 않을까 이제 받으시는데 혜택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 249만 원보다 적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니까 네. 아마 그 안에 들어가시는데 무리가 없다 생각되신다면 이 혜택은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관할 보건소 그리고 또 근처에 치매 안심센터 지정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런 혜택 받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지원 제도 뭐 네네. 이런 것들 준비하셨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실 건데 뭐 어떤 분은 익숙할 수도 있고요.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일부라고 좀 보시면 돼요. 돈 낼 때 봤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준조세에 해당이 되죠.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용지에 보면 장기 요양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보험료 낼 때 누구나 다 내니까. 맞나요? 그렇긴 한데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우리 연금처럼 받는 혜택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받을 맞습니다.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방금 말씀드렸죠. 노인분들 또는 질환자들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라든지 뭐 혼자 계신다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생활 가사 서비스 등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이제 고령의 노인들일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분들의 돌봄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 시설비로 또 지원받을 수도 있고 뭐 목욕 같은 것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노인 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런 여기 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급여 부분이 있는데 재가 급여가 있고 시설 급여가 있습니다. 또 특별 현금 급여로 이제 나누어지기도 하죠. 근데 재가 급여는 집에서 어쨌든 집이 중요한 단어예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재가 급여는. 그래서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또는 간호를 받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뭐 방금 최지혜 전문가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혼자 목욕을 좀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방문 목욕을 해주기도 하고요. 좋네요. 네네. 네. 이 밖에 뭐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용품 등을 비용으로 지원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설 급여는요? 이 시설 급여는 이제 집이 아니죠. 이제 그 단어를 제가 보자고 했잖아요. 재가 급여는 그 집인 반면에 시설 급여는 집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또는 이제 그런 기관들의 장기 입소를 하는 분들에게 신체적인 활동이나 심신 기능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관. 네, 이 시설급여의 경우에는요, 집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돌봄이 어렵거나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어르신들이나 치매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셨을 때 보통 15%에서 20%를 본인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물품, 간식비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돈으로 쓰셔야 되는 것들 그런 것까지 포함하시면 이제 요양시설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매달 적게는 이제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요걸 준비해 주시게 되죠, 보통.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 급여라고 또 있다고 했는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수급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작고 사실 받기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월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5만 원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 같은 데 있죠. 도서벽지 지역 네네.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근처에서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신청하시면 해당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월 15만 네. 원 정도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유용한 제도들이 많기는 한데 네. 그렇게 된다면 뭐 그동안 우리가 설명했던 치매보험, 뭐 요양보험, 간병보험 이런 보험들을 굳이 들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국가에서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한 거를 좀 명확하게 좀 보자고 하면 혜택은 좀 좋은데 막상 그거를 이제 면밀하게 내가 어느 정도를 받겠거냐고 계산을 해보면 좀 이렇게 넘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은 내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노인의 어떤 생활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기본적인 그렇죠. 부분이다.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고 어려운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나아지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지 이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게끔 뭔가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뭔가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2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근처 보건소나 치매 안심병원을 통해서 치매 검사 또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등급별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거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2부에서는 60대 이상의 분들을 위한 제도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들에서 짧게 몇 번 소개해드린 것도 있기는 한데 맞아요.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알려달라고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 너무 아깝죠. 네,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모든 분들이 거의 알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인 무임 승차 제도가 있죠. 네, 현재는 65세 이상부터 무임인데 주요 도시나 지하철 공사들이 나이를 70세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뭐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60대 중후반 분들이 정말 건강하세요. 네, 뭐 그냥 한창 때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젊어요. 청년. 네, 그러니까요.
젊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그렇죠. 네, 예. 한편에서는 사실 뭐 돈 안 내고 탄다 뭐 이런 게 좋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 아는 분도 무임에 해당하는 나이시거든요. 연세이시거든요. 근데도 그냥 지하철표 구매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안 그래도 되는 나이인데 왜 제 주변에도 있어요. 왜 맞아요. 그렇게 하냐? 나 노인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또 아무튼 있나요? 자존심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으로는 어쨌든 65세 이상 분들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내용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60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수 있고요. 65세 이상자 네.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함께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세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네. 제2의 인생이니까요. 네. 다양한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공공형 또는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식품 제조나 한식 조리 등부터 보육시설 봉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129 보건복지부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노인 이제 안검진 개안 수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구 관련 검진도 받으실 수 있고 수술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만 60세 이상 분들 이제 백내장 진단받고 또 시력이 0.3 이하거나 아니면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당뇨병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제 망막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망막 박리도 포함되고 이런 기타 망막 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인정을 받거나 진료를 받으신 분, 또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거는 신청 어디서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의료 관련된 국가 지원 사업은요 거의 보건소에서나 보건복지부에 문의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 제도들 같은 경우에 구비 서류를 챙겨서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시거나 우편 접수하시면 되고, 근데 근처에 보건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구비해야 할 서류가 좀 있어요. 안질환 의료 지원 신청서, 요건 보건소 가시면 서식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과에서 받았던 진료 소견서, 내가 이런 걸 앓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진료 받았던 내용, 그리고 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그리고 한부모 가족 증명서 이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건소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농업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개요는 이렇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좋은 게 요즘처럼 이렇게 농업인 분들 많이 뭔가 피해를 입으시고 뭐 이럴 때에는 지원 대상이 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농업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있잖아요. 그 매달 나오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 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지원받으시는 내용이라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월 금액이 46,350원 뭐 크지는 않지만 이게 12개월 동안 받으시면 뭐 연 55만 원 이상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는 사업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상병수당 시범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시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운영하고 한시 운영하고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우리 산재 처리되는 업무 외에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일하다 보면 산재 처리가 돼서 급여도 보전이 되고 치료비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산재 말고 다른 질병으로 일을 쉬는 거는 좀 부담이 되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요. 아쉽게 산재 처리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루 46,180원씩 90일부터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니까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있고요. 오. 네, 이거는 정말 해당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제도고, 남성 어르신분들 이것도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숨기고 있는 질환일 텐데요. 전립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 가시면 상담부터 예방 또 치료까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는 게 힘.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자. 네. 둘째. 내가 알고 있는 지원 사업 널리 홍보하자. 네. 다음 주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 준비해 주세요, 두 분. 네. Yes, sir. 네, 감사드리고요. 이재한 전문가, 최재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